적당히 좀 수익도 실현하면서 다음 스텝을 보는 게 낫지 바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이 먹을 생각 말고 이 정도 먹었으면은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고 좀 다음 스텝을 보자 이랬었으면은 고점에 물리고 이러진 않았겠지. 욕심이 화의 근원인 것 같아. 많이 먹을 생각을 하지 말자. 내가 파는 주식 사주는 분도 먹어야 된다. 그분에게도 좀 이익을 주자. 이런 이타적 주식 투자 이론이랄까? 이타적 주식 투자론을 신봉하셔야 크게 다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올해 상반기만 해도 나스닥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삼전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를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상황이 좀 바뀐 게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 제레미 그랜섬의 경고도 있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고도 있었고,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의 경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I에 대한 쏠림이 너무 세졌기 때문에 이건 한번 털고 가야 된다. 한국은 시원하게 털었죠. 뭐 이거보다 더 털고 가긴 어려울 것 같고, 제가 건강한 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50% 조정이 왔으니까 이거보다 더 센 조정은 없을 거라고 보고, 그러나 미국은 없었단 말이에요. 미국도 결국 AI잖아요. 반도체도 AI 때문에 그렇게 올랐던 거 아닙니까? 근데 물론 뭐 한국은 너무 올랐던 거기 때문에 조정을 세게 받은 거고, 미국은 그렇게까지는 안 올랐지 않냐. 그렇게 따지면 조정폭은 적을 수는 있지만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골드만삭스나 주가가 너무 높은 수준이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터트릴 수 있는 바늘이 금리 인상인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금리 인상 카드는 지금 약간은 수면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고용자료 지표가 워낙 안 좋게 나와서. 그러나 언제든지 하반기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이게 촉발되면은 미국도 조정을 세게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러면 미국 주식에서 돈을 빼가지고 나스닥에서 돈을 빼서 기술주에서 돈을 빼서 다우존스를 하든지 뭐 예금을 하든지 하기엔 너무 슴슴하다. 그러면 S&P 500이 좋은 거예요. S&P 500은 성장주도 담고 있고 가치주도 담고 있다. 그래서 저는 S&P 500이 지금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나스닥보다는 S&P 500이 조금 당분간은 좀 중립적인 포지션으로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절반 정도는 우리가 저축을 해보자.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저축을 하면은 우리의 돈에 대한 감각이 살아납니다. 제가 그 멤버십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멤버십의 오프라인 강연의 주제가 투자 쪽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가 저축을 좀 해보자. 이런 쪽의 강연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제가 이걸 준비하느냐면, 지금 우리가 한 6개월 동안 우리가 돈에 대한 감각이 좀 오염돼 있어요. 너무 많은 도파민에 노출이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주식을 안 해도 주변에서 주식하는 걸 보고 주식 지수를 보고 있으면, 내가 그러면 여기다 1억을 넣었었으면 지금 이게 5억 된 거네? 6개월 만에? 이런 간접 경험도 도파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돈에 대한 감각이 지금 오염돼 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식이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괴로우면서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또 다른 행동을 투자의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과거에 2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고점에 물린 개미들이 역사적으로 3번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이번까지 하면 4번인데 그 4번의 결과물은 다 똑같이 25에서 30% 직후 물리고 난 이후에 마이너스를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1년 만에. 근데 그걸 어떻게 회복했느냐? 모르죠. 그 사람들 추적 관찰을 해보지 않았어요. 팔고 도망간 사람, 그냥 손절하고 그냥 어디에서 돈을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그렇게 한 사람, 어쩌면 소수겠지만 붙잡고 버텨가지고 원금 회복하고 나간 사람,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원금 회복하는데 30개월 걸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30개월이란 동안 그 사람들은 도 닦았을 거라고. 그 도 닦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그 돈에 대한 감각을 회복했느냐? 저는 어느 정도는 회복했을 거라고 봐요. 돈이라는 게, 이게 주식이라는 게 무서운 거구나. 주식시장은 근본적으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단기간에 사팔사팔을 해갖고 돈을 벌었다.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을 보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가의 흐름이 너무 이거는 막 미친 듯이 가니까 이거 나도 좀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뭐 5주, 10주 이렇게 해봤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500, 600을 며칠 만에 벌었어요. 근데 벌었다, 와 기분 좋다가 아니라 그 500, 600이 누구 돈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누구 돈입니까? 내가 팔고 나올 때 사준 분의 돈이에요. 그분들 지금 이제 140대로 넘어갔다는 거지. 그럼 가슴이 아프죠, 이게. 이 자본시장이라는 게 이래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감각이 우리가 그동안에 6개월 동안 오염됐다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근본적으로 짧은 기간에 너무 급격하게 돈 벌 생각을 하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축을 해보면 이런 돈 진짜 5만 원, 10만 원이 정말 귀하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 내 노동의 가치도 달라 보여요. 진짜로. 직장 생활 하시는 분, 내가 오늘 하루 일을 해갖고 얼마 벌었나 이거 생각할 때 이런 노동의 가치도 귀해지고, 물론 우리가 플렉스로 맛있는 거 먹고 뭐 돈을 쓸 때는 써야 되죠. 저도 그렇게 할 때는 합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또 막 절약을 하잖아.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지하철 타면 옛날에는 1,000원, 2,000원짜리 물건 파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요즘은 뭐 안 보이시는. 1,000원짜리 물건을 파는데 사시는 분들이 금방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흥정을 하시는 경우를 보면은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사시면서 너무 따진다. 돈이 그렇게 적을수록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돈에 대한 관리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재정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 시간이 좀 해결해준다. 다른 투자로 해결할 생각 말아라. 물타기나 불타기 같은 걸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본업으로 승부해라. 상처받은 돈에 대한 감각, 오염된 돈에 대한 감각, 이자 한 푼도 안 붙는 저축이라도 2%, 3%라도 한 달에 따박따박 모으면서 돈 커지는 걸 보면서 힐링을 받으셔야 된다. 이게 좀 위험하고 힘들다. 자제를 해야 되고 적당히 좀 수익도 실현하면서 다음 스텝을 보는 게 낫지, 절대로 스트레이트로 바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얘기를 만약에 진짜 그때 고점에서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래, 너무 많이 먹을 생각 말고 이 정도 먹었으면은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고 좀 다음 스텝을 보자, 이랬었으면은 막 고점에 물리고 이러진 않았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욕심이 화의 근원인 것 같아요. 많이 먹을 생각을 하지 말자.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내가 파는 주식 사주는 분도 먹어야 된다. 너무 비싸게 팔지 말자. 더 갈 거를 알지만 이쯤에서 다음 사주는 분에게, 그분에게도 좀 이익을 주자. 이런 이타적 주식 투자 이론이랄까? 이기적 주식 투자론보다는 이타적 주식 투자론을 신봉하셔야 크게 먹는 일도 없지만 크게 다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저 이렇게 말씀드려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셔야 됩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건 뭐냐? 내가 ETF를 하고 있으니까 분산 투자하고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돈이 만약에 1억이라면 1억 중에 몇 퍼센트를 안전자산에 넣고 몇 퍼센트를 위험자산에 넣느냐의 문제죠. 50대 50으로 운영하던 분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성장주 위주에 투자를 했었는데 조금 성장주의 비중을 좀 낮추고 국민연금이나 또는 외국인 투자자처럼 나도 리밸런싱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반도체 주식에 쏠려 있고 AI 주식에 관련된 쏠려져 있던 주식을 조금 빼서 가치주스러운 안통적 산업이나 그 다음에 금융주 같은 데로 일부 옮긴다.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아예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여버리는 거죠. 5대5였던 걸 6대4 또는 7대3으로 바꾼다. 이걸 먼저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자산 중에 절반은 위험자산이다. 위험자산은 변동성에 노출되지만 기회가 될 때 크게 자산이 성장할 수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 자산이 손상을 입을 수가 있죠. 그게 30%고 내가 안전자산이 70%다. 이런 근본적인 전략적 자산 배분을 먼저 조정을 하시는 게 맞아요. 위험자산 안에서 얼마나 더 분산 투자를 할 거냐, 어디다 더 집중 투자를 할 거냐, 이 문제는 그 두 번째 문제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전략적 자산 배분을 먼저 해라. 그다음 두 번째, 그게 이제 제가 얘기했던 실탄을 확보해라 라는 이야기가, 안전자산의 비중을 살짝 좀 높이면서 저축을 다시 시작해라. 저축을 시작하시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전자산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매달 내는 돈이 자본으로 쌓이기 때문에 전체 내가 운영하는 금액에서 안전자산의 비중이 커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올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풀려고 할 거기 때문에 거의 그 많은 전문가들이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몰랐던 변수죠. 거기 때문에 유가 급등,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금리를 낮추기는커녕 지금 올려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죠. 아, 금리가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했는데, 또 새로운 변수는 지금 경기가 너무 급격히 꺾인다. 그럼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다. 또 이런 쪽으로도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틀에서 예상해놨던 것들이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굉장히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는 경기가 같이 커플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와 미국이 통화정책이 같은 방향이라고 경기까지 같은 방향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데일리 컨텐츠나 뭐
그 멤버십에서 늘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월간 자료 있지 않습니까? 뭐 CPI,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나 고용지표 실업률이나 비농업 부분의 고용자 수 증가하는 거나 이런 뭐 한 6, 7가지 정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챙겨보시고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완전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람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바뀌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이었습니다.